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안의사 김원장입니다. 조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하자고 했어요. 지금 현재 돌고 있는 감염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선도 있으실 거고 걱정도 되실 거고, 그래서 소아과 의사니까 제가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보는 범위만큼 성인을 보지는 못할 텐데, 저희도 이제 엄마들, 아빠들이 이제 같이 와서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의 그 유병률도 굉장히 높다고 느껴집니다. 뉴스도 요즘에 기사 되게 많이 나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도는 거 독감. 독감 엄청 돌아요. 매년 11월, 12월 넘어갈 때부터는 병원에서는 독감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치료에 대한 준비도 하고, 접종은 한 가을부터 하죠.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이제 백신 꼭 맞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곤 하는데, 올해처럼 미친 듯한 대유행은 없었던 것 같아요. 8년 만에 거의 또 완전 피크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오늘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독감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독감, RSV, 휴먼 메타뉴모 바이러스라는 것도 막 기사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또 호발하는 것 중에 이제 노로바이러스,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단연 지금 유병률이 높은 건 독감인데요. 원래는 A형 독감이 한번 쭉 돌고, 그 다음에 B형 독감이 이제 또 한바탕 돌아요. 그런 쌍봉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근데 올해는 막 B형도 나오고 A형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 예전에 독감 편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독감의 병태생략을 공부하고 왜 이게 이런지를 얘기했다 그러면, 그때 얘기한 거 중에 어떤 A형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러이러한 A형이 있고 이거를 예측해서 백신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유행하고 있는 A형이 A형에서는 H1N1 그리고 H3, N2 그 두 가지가 동시 유행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A형까지 보는 거는 대학병원급에서 검사를 하시긴 하지만, 동시에 유행을 하니까 한 2주 전에 A형 독감에 걸렸어. 그랬는데 또 열이 너무 막 나고 너무 독감 증상 같으니까 한 번 더 했는데 또 A형이 또 나오고, 이런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아직은 저는 그 정도 간격으로 이제 가깝게 나온 환자들은 사실은 없었는데, 이 다른 선생님들은 되게 경험하고 계시다고 막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걸렸다고 끝은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주의를 해야 되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나 독감 걸렸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계속 유행이 이제 있는 한은 계속 조심하고 계셔야 돼요. 조심하라는 게 이제 너무 사람 많은데 다닌다거나 독감이 걸린 사람이랑 밀접히 있는다거나 나는 걸렸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독감의 특징을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거를 봤는데, 보통의 독감이 이제 심한 발열, 전신의 몸살, 그리고 인후통, 기침 이런 이제 호흡기 증상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번 독감의 되게 특징은 그게 이제 앓고 지나갔는데도 무력감이 너무 심하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성인 환자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들지? 그거를 더 느끼시는 것 같고, 감기 증상이랑 이제 너무 같이 많이 겹쳐온대요. 이 환자는 꼭 검사를 해봅시다 하는 그런 나의 거르는 기준은 눈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열이 나고 막 하니까 눈이 이렇게 멍해지고, 기침이나 콧물보다는 이게 더 그럴 때 처음에 이제 몸살처럼 확 오니까 그럴 때 검사를 더 권하자고 했는데, 올해 독감은 같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기침도 콧물도 많고 열도 많이 나고 목도 땡땡 부어있고 막 모든 게 이제 동시에 다발적으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B형 독감이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전문가 선생님들이 얘기하실 때는 피크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네, B형 독감의 피크는 아직 오지 않았고, 설 연휴가 있잖아요. 이때 되게 많이 퍼질 그런 위험이 있다, 그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무조건 백신 맞으셔야 됩니다. 소아과 의사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조금 저는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학생들이 줄어서 느낄 거예요. 방학을 했으니까. 근데 접촉이 좀 주니까.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제가 느끼는 건, 지난주까지 굉장히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그랬다 그러면 이번 주 들면서는 어린이집 수준의 나이들로 내려오고 있어요. 애기들이 되게 어려지고 있어요, 연령이. 올해 왜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도나요? 를 이제 질문하신다 그러면, 올해 백신 접종률이 좀 낮대요.
한번 걸렸더라도 아직 안 걸렸더라도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얼른 접종을 하시는 게 좋은 게 항체가 생겨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보통 한 3주, 뭐 4주 요 정도를 보니까 앞으로 진짜 피크는 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무조건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지금 난리래요. 병실이 없고 막 굉장히 유병률이 높다고 하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매년 저는 엄청 많은 질문을 듣는 것 중에 접종 꼭 해야 되나요?를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굉장히 어제 충격받은 따끈따끈한 얘기는 독감 환자가 나왔어요. A형 독감이었는데 근데 이제 아기였고 엄마가 근데 이거 접종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꼭 해야 되나요?를 물으셔가지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들으시는 거냐 그랬더니 다른 병원에서 들었다. 다른 과 선생님이 얘기하셨다. 정말 그랬을까? 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그 선생님 말 바이러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백신으로 막을 수가 있냐. 어차피 걸리면 약이 있는 거고 이거는 뭐 막을 수 없는 거니까 굳이 백신 맞추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일까도 의심스럽지만 이게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닐까. 독감 백신이라는 게 저는 사실 그래요. 이거를 비용 발생이 많이 있는 백신이라거나 그러면 우리가 알면서도 많이 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RSV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백신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권하거나 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독감 백신은 나라에서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안 맞는다고 하는 거는 정말 굳이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백신을 정하는 거, 유행을 예측해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잘 맞는 해도 있고 덜 맞는 해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수년간에 이거를 쌓아서 지금 하는 건데 굳이 의심하실 필요 없이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아형도 다르기 때문에 맞춰두셔야 다음 거를 안 걸릴 수 있어요. 대학병원에서는 매년 중증의 독감 환자들을 봐요. 정말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백신 접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의사협회지에서 뭐 이제 발표한 거를 보면은 응급실 방문의 예방을 50% 이상으로 줄일 수 있고 입원의 위험성도 52% 감소시키고 중증 입원도 5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50%가 낮은 게 절대 아니죠. 남반구 백신, 북반구 백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남반구랑 북반구의 그게 유행의 시기가 달라요. 뭐 미국, 유럽, 뭐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10월에서 한 3월까지 유행을 하고요. 남반구에서는 이제 5월에서 9월 정도에 돌아요. 그래서 북반구에 그해 유행한 거를 토대로 남반구에서 맞춰요. 그 해에 만드는 그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기적으로 혹시 겹쳐가지고 이때 여기서 맞았고 했다 그러면 2번 맞으실 필요는 없어요. 치료도 늦어지면 안 되고 의심이 된다 당연히 검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코 찌르는 거 아프죠. 애기 우는 것도 안타깝죠. 근데 독감에 걸려서 치료를 제때 못하면 훨씬 더 아픕니다. 제때 검사하고 치료하고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거는 미리 막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게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잊으시는 것 같아요. 잊으십니다. 백신의 중요성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사실은 소아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예방접종 계속 안 돼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얘기를 해요. 하죠. 이제 두 번째 바이러스는 뭐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중국에서 난리인가 봐요. 휴먼 메타뉴모 바이러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조 원장님이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뭔가 좀 SF적이어가지고. 늘 있어 왔던 건데 왜 이거 가지고 난리? 하는 그거였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한번 겪었잖아.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은 이제 그 호흡기 바이러스 이 검출하는 것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원래 있단 말이에요. 왜 근데 코로나가 이제 좀 난리지 했던 그 처음에 코스처럼 지금 사람들이 왜 메타뉴모 왜 원래 있는 건데 이제 늘 뭐 돌고 감기처럼 지나가는 건데 했는데
코로나가 그때 그 코로나와 이 그 코비드 19이 좀 달랐던 것처럼 얘도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얘는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바이러스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늘상 존재해왔던 바이러스인데 약간 그냥 그런 집단의 그런 브레이크가 좀 있나 봐요. 중국 북부에서.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 뭐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2001년에 뭐 네덜란드에서 처음 확인이 됐고 대부분은 경미한 상기도 감염으로 이제 끝나는데 가끔 뭐 면역 저하자나 뭐 어린 나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호흡곤란이나 뭐 폐렴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이거는 모든 바이러스에 있는 얘기죠. 늦 겨울이나 봄철에 호발하고 있는데 저명한 전문가 선생님의 얘기를 따르면 생후 5세 이전의 어린이들이 모두 한 번씩은 걸려봤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소아과 학회에서 매 주마다 그 주의 유행 발생 이제 그 통계 같은 게 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증상이 경하면 이거를 굳이 검사해서 이걸 그쵸. 검출하거나 이러진 않을 맞아요. 거기 때문에 걸려 있는데 모르고 있을 수도 챙겨지진 않을 것 있고요. 같아. 그냥 우리 뭐 모든 감기에 다 검사하지 않잖아. 사실 치료가 다를 것 같으면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세 번째, RSV. 얘도 있어요. 늘 있는 바이러스인데 얘는 좀 왜 무섭냐면 아주 어린 애들한테는 좀 무서워요. 네, 실제로 모세기관지염으로 이행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모세기관지염에서 또 폐렴도 가는 경우들도 또 좀 있고 미숙아에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일찍 태어났고 어릴 때 대학병원에 좀 있었다, NICU에 좀 있었던 경우에는 이 RSV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더 하시는 게 맞아요. 특히나 2세 미만인 경우에 에이 감기지 뭐 할 것도 아니에요. 100일 미만인 아이들이 접수가 돼 있으면 되게 신경 쓰여요. 나이가 막 며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막 달수가 아니라 접수가 돼 있으면 아 밖에 지금 감기 환자 많은데 얘가 괜히 저기 섞여 있다가 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똑같은 바이러스라 그래도 형님 뭐 누나들은 다 이겨낼 것도 어린 영유아들한테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RSV입니다. 요거는 사실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백신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상용화되고 또 비용적인 문제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막 많이 맞고 있진 않아요. 심장 질환이 평소에 있었던 아기들 있잖아요.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애들은 무조건 권고해요. 네, 그 시기쯤에 무조건 맞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잠복기가 좀 있어요. 잠복기가 2에서 8일 막 이렇거든요. 2에서 8일이면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때 뭐 키즈카페 갔다 왔는데 이것 때문에 걸린 건지 사실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특징적으로 안 좋아지는 걸로 넘어가는 그 코스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주로 영유아들이다 보니까 모세기관지염으로 넘어갈 때 숨 쉴 때 폭폭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육을 자꾸 쓰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되는데 숨 쉬는 게 힘드니까 자꾸 근육을 써서 요런데 뭐 쇄골 밑 아니면은 요런 갈비뼈 밑에가 아기를 이제 벗겨놓고 봤는데 이렇게 숨 쉴 때 들어가는 거면은 이거는 굉장히 힘든 사인일 수 있어요. 무조건 가까운 병원에 어디든지 오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그런다? 응급실 가시는 게 좋습니다. 숨을 내쉴 때 그런 쌕쌕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귀에. 이것도 이미 귀에 들릴 정도면은 굉장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가시는 게 좋고 숨 쉬는 게 너무 빠르다. 이것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인들을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영아들일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가 아픈 거를 표현하는 게 보채는 거잖아요. 울고 평소보다 너무 이상하게 울고 보채고 너무 잠을 못 자고 식욕도 떨어지고 아니면 숨을 막 쉬다가 멈춰.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일 수 있어요.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로 보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요. 독감처럼 이거에는 이 약 이렇게 있진 않아요. 증상에 따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검사를 아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역시 비용적인 문제도 있어요. 검사 결과까지 나오는 시간, 그리고 이제 이전에 뭐라도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처치가 선행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저의 당부는 아기가 어릴수록 사람 많은 데 가지 말자. 엄마 아빠가 뭐 감기 기운이 있다, 엄마 아빠가 RSV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성인이니까 뭐 콧물 나고 목 아프고 할 수 있는데 아기는 심해질 수 있다. 요럴 때는 막 저는 사실
매일 오라고 할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약을 올리기도 하고요. 스테로이드 쓰기도 하고요. 하기도 감염으로 입원할 경우에 사망률이 2%래요. 폐렴일 때. 그러면 되게 높은 거야. 1세 미만의 유아 사망에서 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RSV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누가 RSV인지 알 수는 없으니까 진짜로 그냥 접촉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돌 전에는 안 돌아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100일 전에는 진짜 돌아다니지 말고 데미르 장식할 마지막 감염병 맞춰보실래요? 노로라면서요. 네, 맞아요. 네, 노로 바이러스. 네. 제가 진짜 세상 지구에 있는 음식을 거의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못 먹는 음식이 딱 하나 있는데 굴이에요, 굴. 좀 오래된 굴이나 양식장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양식장이 깨끗하지 않을 경우에 굴이 좀 균을 가지고 있는 거지. 네. 겨울인데 왜 이래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식중독이라는 거는 여름에 더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노로바이러스라는 녀석은 좀 찬 온도에서 더 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어른들이 배탈 났을 때 차가운 물 먹지 말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따뜻한 거 먹으라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그치? 차가운 거가 계속 들어가면은 배에서 막 증식을 막 할 테니까. 설사를 하지 않았는데 장염인가요? 장염일 수 있습니다. 토하지 않았는데 장염인가요? 장염일 수 있습니다. 장염이라는 그런 텀 자체가 굉장히 넓은 의미고 한 가족 내에서 다 위장관 증상을 공유를 해. 근데 뭐 아빠는 막 뭐 하루 종일 토하고 막 엄마는 설사를 주로 하고 애는 좀 미식미식하긴 하고 밥은 못 먹는데 나오진 않아. 다 감염일 수 있어요. 정도에 따라서 치료도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장염의 1번 원칙은 침이 안 닿고 서로 손 씻기를 잘해서 전파를 막는 거예요. 일단 다 손 씻기 잘하는 게 좋은 게 애들은 다 이제 입으로 막 가니까 그거를 이제 막는 게 좋고요. 아이가 증상이 있었다. 엄마 아빠가 애기 남긴 음식 먹지 않는다. 중요하지. 네. 이게 막 습관적으로 애기 키우다 보면은 막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 사실 단절을 해도 굉장히 많은 전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또 노로바이러스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2003년에 집단 아웃브레이크가 있었대요. 2003년에 서울 경기 지역에 한 1200명 정도가 이제 아무래도 그런 급식이나 이제 이런 게 많아지면서부터 조금 더 집단적으로 나왔겠죠? 발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 녀석이 무서운 거는 좀 일상생활 환경 속에서도 한 사흘 정도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어디든 소독 잘하고 손 씻기 잘하고 한 번 걸린다고 다시 걸리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이 중요하고요. 굴 말씀드렸지만 또 굴이 주는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굴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70도에서 5분을 가열하거나 100도에서 1분만 가열해도 소멸이 됩니다. 날 것을 안 먹는 습관을 하는 게 좋기는 하고 또 날 것이 주는 또 그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도 하고 도마 위생. 중요하지. 네, 도마 위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노로바이러스로 아주 위험해지는 것까지 막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괴롭잖아요. 사람이 하루만 배 아파도 엄청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손 씻기 잘하고 물 끓여 마시고 음식 익혀 먹고 이런 것들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주의할 거를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독감, 영유아에서는 RSV, 그리고 노로, 메타뉴먼은 마음에 와닿진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다. 증상이 있을 때는 어쨌든 기본은 잘 쉬어야 돼요. 내가 평소에 활동하던 것보다 아픈 상황이면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쉬어야 이제 보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동네 병원 안내의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